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대박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부어있는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비밀리에,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붓기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푸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몸이 붓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붓는 건 단순히 체중 증가처럼 보이는 문제를 넘어 우리 몸에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이 왜 붓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붓기를 싹 빼는 놀라운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붓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 붓는 몸, 왜 문제가 될까요? 어르신들, 혹시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붓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붓기는 단순히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주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방해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에 붓기를 방치했다가 하지정맥류나 심부전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박할머니도 그랬어요. 평소에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면서 방치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붓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심장에 무리가 갔다는 거죠. 박할머니는 그 이후로 붓기 관리에 엄청 신경 쓰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붓기는 신장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기관인데 붓기가 심해지면 신장에 부담이 가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붓는 걸 단순히 살찐 것 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붓기의 주범, 나트륨 과다 섭취. 자, 그럼 이제 붓기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나트륨 과다 섭취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르신들, 혹시 국이나 찌개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짭짤한 반찬을 즐겨 드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그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국, 찌개, 면 요리, 젓갈, 장아찌 등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죠.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세포 사이에 수분이 쌓이면서 붓기가 생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 중에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 점심마다 짬뽕을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항상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혈압에 신장도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짬뽕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붓기를 악화시키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붓기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짠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숨겨진 붓기 유발자,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어르신들, 혹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시나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식품들은 붓기를 유발하는 숨겨진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에는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 설탕, 화학, 첨가물 등이 과도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나트륨은 붓기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또한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 같은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봉지에는 평균 18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9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라면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붓기가 쉽게 빠지지 않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취를 하면서
라면, 냉동식품, 통조림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피부 트러블까지 생기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 때문에 몸에 독소가 쌓여서 그렇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 친구는 그 이후로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더니 붓기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붓기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시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간과하기 쉬운 원인.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어르신들, 혹시 하루에 얼마나 운동하시나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붓기는 식습관뿐만 아니라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저하시켜서 붓기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순환하지만 림프액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순환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몸속 노폐물이 쌓여서 붓기가 생기는 거죠.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다리가 붓기 쉽습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고 혈관 속 수분이 빠져나와 세포 사이에 쌓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김할아버지는 퇴직 후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면서 지냈는데 점점 붓기가 심해지고 다리가 저리기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동네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더니 붓기도 빠지고 다리도 덜 저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또한 붓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코르티솔은 나트륨 배출을 억제하고 수분 저류를 촉진해서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는 붓기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여성이라면 더욱 주의. 호르몬 변화와 붓기.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주기나 임신, 갱년기 등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생리기간이나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서 몸이 붓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갱년기 여성분들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붓기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몸속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또한 갱년기에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또한 붓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서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매일 힘없이 누워 계셨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시작하면서 붓기도 빠지고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붓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생리기간에는 짠 음식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보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혹시 질병의 신호일까? 대부분의 붓기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붓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몸에 수분이 쌓이는 질환입니다. 신부전 환자는 다리, 발목, 복부 등이 붓고 숨이 차거나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은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몸에 독소가 쌓이는 질환입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얼굴, 손, 발 등이 붓고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혈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얼굴, 손, 발 등이 붓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붓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숨가쁨, 흉통, 심한 피로감, 흡연량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붓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붓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붓기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붓기를 싹 빼는 놀라운 해결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붓기 없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1. 붓기와의 전쟁 선포, 식습관 개선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식습관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트륨 과다 섭취는 붓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짠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 줄이기 3가지 비법 국물은 적게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을 최대한 적게 드세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물만 줄여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 드시거나 국 대신 숭늉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염 조미료 활용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등으로 육수를 내면 감칠맛을 더할 수 있고 소금을 적게 넣어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사용하거나 식초나 레몬즙으로 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식 줄이기 외식은 나트륨 섭취량을 늘리는 주범입니다. 외식 메뉴는 대부분 짜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외식은 최대한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식을 해야 한다면 메뉴를 신중하게 고르고 소스나 양념은 따로 달라고 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이 할머니는 평소에 젓갈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로는 젓갈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대신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해서 맛을 내신다고 해요. 그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붓기도 많이 빠지셨다고 합니다. 식습관 개선은 붓기 제거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도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며 면역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섭취 늘리기,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붓기 제거에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속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붓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호박 등 과일 바나나, 키위, 멜론, 수박, 아보카도 등 콩류콩, 팥, 검은 콩 등 해조류 미역, 다시마, 톳 등 특히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고 휴대하기도 간편해서 간식으로 좋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면 붓기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옆집에 사는 최할아버지는 고혈압 때문에 칼륨 섭취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최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고 점심에는 콩밥을 드시며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드신다고 해요. 덕분에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붓기도 거의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3. 수분 섭취, 붓기 잡는 최고의 보약. 몸이 부으니까 물을 적게 마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히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장 기능이 활발해져서 몸속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맹물을 마시기 힘들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끓여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리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옥수수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붓기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게 했더니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붓기 제거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신부전증이나 신부전증 환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점 림프 마사지, 붓기야 가라. 림프 마사지는 림프 순환을 촉진해서 붓기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림프액은 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과 독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몸속 노폐물이 쌓여서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림프 마사지 방법. 목, 귀 뒤쪽에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겨드랑이 손가락으로 겨드랑이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다리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무릎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마사지할 때는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 전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림프 순환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요가 강사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림프 마사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한 덕분에 붓기도 없고 피부도 탄력 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림프 마사지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샤워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투자해서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 붓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몸을 움직여 붓기를 날려버리세요.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순환을 개선해서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분들은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 스트레칭 목을 좌우, 앞뒤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어깨 스트레칭 어깨를 으쓱하거나 팔을 크게 돌려줍니다. 다리 스트레칭 다리를 쭉 뻗거나 발목을 돌려줍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도 붓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매일 저녁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에 붓기도 없고 활력도 넘치신다고 해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자, 어르신 여러분, 붓기를 빼는 식습관, 림프 마사지, 운동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붓기를 뺄 수 있는 방법과 붓기에 좋은 특별한 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1. 숙면은 최고의 보약. 꿀잠으로 붓기 OUT.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는 동안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붓기 제거에 매우 중요합니다. 꿀잠을 부르는 5가지 방법.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몸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환경 조성.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고 편안한 잠옷을 입으세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불면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잠도 잘 주무시고 붓기도 많이 빠지셨다고 합니다. 숙면은 붓기 제거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기억력 향상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꿀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다리 붓기, 이렇게 해결하세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은 다리가 붓기 쉽습니다. 다리 붓기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리 올리고 자기 잠잘 때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몰린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고 붓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 압박 스타킹은 다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붓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좋습니다. 발목 돌리기 틈틈이 발목을 돌려주면 다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조격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붓기가 완화됩니다. 조격을 할 때는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서 일할 때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붓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 동네 언니가 압박 스타킹을 추천해줘서 신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리가 덜 붓고 피로감도 덜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압박 스타킹은 저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붓기 싹 잡는 특별한 차 레시피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붓기 싹 잡는 특별한 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차차팥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팥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넣고 끓인 후 팥물만 따라 마시면 됩니다.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을 물에 넣고 끓인 후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됩니다. 호박차. 호박은 칼륨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늙은 호박을 잘라서 햇볕에 말린 후 물에 넣고 끓여서 호박차를 마시면 됩니다. 생강차.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둔 후 따뜻한 물에 타서 생강차를 마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은 붓기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팥차와 옥수수 수염차를 번갈아 가면서 마시게 했더니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차는 붓기 제거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개선, 감기 예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4. 이것만은 꼭 붓기 예방 생활 수칙. 지금까지 붓기를 빼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 피하기. 짠 음식은 붓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 찌개, 젓갈, 장아찌 등 짠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공식품 줄이기.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설탕, 화학 첨가물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장 기능이 활발해져서 몸속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개선하고 붓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수칙을 꾸준히 지키면 붓기를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붓기. 방치하면 큰 병 된다. 대부분의 붓기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붓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심부전,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특정 질환은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붓기 외에 숨 가쁨, 흉통, 심한 피로감, 소변량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붓기 빼는 비법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번 파트에서는 특별히 붓기에 좋은 음식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1. 붓기 잡는 슈퍼푸드 완전 정복. 단순히 칼륨이 많다고 해서
다 같은 음식이 아니겠죠? 어떤 음식이 붓기 제거에 특히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붓기를 더 잘 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늙은 호박.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을 돕는 칼륨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붓기 제거에 탁월합니다. 특히 출산 후 붓기 제거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늙은 호박은 즙으로 마시거나 죽으로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늙은 호박죽을 끓일 때는 팥을 함께 넣으면 이뇨작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옥수수 알맹이를 삶아서 먹거나 옥수수 염차를 끓여 마시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 수염차를 끓일 때는 옥수수 알맹이를 함께 넣으면 더욱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혈액순환을 돕는 이소플라본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검은 콩을 삶아서 먹거나 검은 콩차를 끓여 마시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차를 끓일 때는 볶은 검은 콩을 사용하면 더욱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칼륨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불려 짠맛을 제거한 후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거나 다시마차를 끓여 마시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차를 끓일 때는 레몬즙을 약간 넣으면 비린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칼륨과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 소금을 약간 넣으면 색깔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제가 아는 요리 연구가분은 붓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브로콜리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라고 권하더라고요. 브로콜리 스무디는 브로콜리, 바나나 우유를 넣고 갈아서 만들면 되는데 맛도 좋고 붓기 제거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냉장고 속 붓기 제거 특공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음식들이 냉장고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붓기 제거 특공대를 찾아보세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이뇨작용을 돕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얼굴이나 눈에 붙이면 붓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이 냉국을 만들어 먹으면 시원하게 붓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혈액순환을 돕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양파를 볶아서 카레나 볶음밥에 넣어 먹거나 양파즙을 만들어 마시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즙을 만들 때는 사과를 함께 넣으면 단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차를 끓여 마시거나 생강을 잘게 썰어서 요리에 넣어 먹으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는 꿀을 약간 넣으면 더욱 달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을 구워서 먹거나 마늘 장아찌를 만들어 먹으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 장아찌를 만들 때는 간장 대신 매실액을 사용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레몬 슬라이스를 물에 넣어 마시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물을 마실 때는 꿀을 약간 넣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피부가 붓고 트러블이 심하게 올라왔을 때 엄마가 오이 마사지를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붓기가 싹 빠지고 피부도 진정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오이는 저에게 붓기 제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3. 붓기 완화 생활 꿀팁 대방출.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로도 붓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신욕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붓기가 완화됩니다. 반신욕을 할 때는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순환이 개선되면서 붓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붓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옷차림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은 몸을 조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세요. 베개 높이 조절.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면 얼굴이 붓기 쉽습니다.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여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아는 에스테티션 분은 붓기 관리를 위해 항상 잠들기 전에 다리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무릎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쓸어 올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붓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4. 붓기 관리. 꾸준함이 답이다. 붓기 관리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붓기 관리는 습관처럼 몸에 익혀두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식단 일기 붓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기록하고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운동계획, 매주 운동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수면 시간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도록 노력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예전에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할 때 붓기 때문에 고민하는 회원들에게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하라고 조언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붓기가 빠지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붓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붓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붓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한의원을 방문해서 침이나 뜸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은 붓기는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침이나 뜸 치료를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 붓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붓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어르신 여러분, 붓기와의 싸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까지 붓기의 원인부터 해결 방법, 생활 속 꿀팁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붓기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고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붓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르신들이 붓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오해 1. 붓기는 살찐 것이다. 진실 붓기는 몸속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방이 축적되어 살이 찌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붓기가 장기간 지속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붓기 자체는 살찐 것이 아닙니다. 오해 2. 붓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진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붓기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붓기를 방치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회 3 붓기는 물을 많이 마시면 더 심해진다. 진실 오히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몸속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붓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부전증이나 신부전증 환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해사 붓기는 저절로 사라진다. 진실 일시적인 붓기는 저절로 사라질 수 있지만 만성적인 붓기는 생활 습관 개선이나 치료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붓기를 방치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5 붓기는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 진실 붓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붓기가 더 잘 생길 수 있지만 남성도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붓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저도 붓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아로마 오일 마사지, 향기로운 힐링으로 붓기를 싹. 아로마 오일은 향기를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붓기에 좋은 아로마 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프러스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림프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라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벤더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페퍼민트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 마사지 방법 1. 캐리어 오일에 아로마 오일을 1에서 2방울 희석합니다. 2. 손바닥에 오일을 묻혀서 붓기가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3. 마사지 후에는 따뜻한 물로 씻어냅니다. 제가 아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분은 붓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해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3. 반신욕 족욕 붓기 제거 꿀조합 반신욕과 족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붓기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반신욕과 족욕을 함께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신욕 족욕 방법 1. 38에서 40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반신욕은 명치 아래까지만 물에 담그고 족욕은 발목까지 물에 담급니다. 3. 20에서 30분 정도 반신욕 또는 족욕을 즐깁니다. 4. 반신욕 또는 족욕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반신욕이나 족욕을 할 때는 아로마 오일이나 입욕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반신욕을 할 때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리가 너무 붓고 피곤해서 반신욕을 했는데 정말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붓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반신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4. 병원 치료 늦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붓기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만성적인 붓기나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 붓기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붓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숨 가쁨, 흉통, 심한 피로감, 소변량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특정 부위만 붓는 경우, 피부색이 변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붓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다리 한쪽만 붓는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하지정 맥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긍정적인 마음. 붓기 관리의 시작. 붓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붓기 관리는 꾸준함이 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노력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세요. 어르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붓기의 원인부터 해결법, 생활 속 꿀팁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쫙 정리하고 붓기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1. 붓기. 왜 관리해야 할까요? 건강 악화의 신호 붓기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방해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저하 붓기는 몸을 무겁게 하고 피로감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유발 붓기를 방치하면 심부전,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붓기 제거 5가지 핵심 비법. 식습관 개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장 기능이 활발해져서 몸속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 림프 마사지는 림프 순환을 촉진해서 붓기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순환을 개선해서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3. 붓기 잡는 슈퍼푸드 생활 꿀팁. 늙은 호박, 옥수수, 검은콩, 치마, 브로콜리 붓기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들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오이, 양파, 생강, 마늘, 레몬 냉장고 속 흔한 재료들도 붓기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신욕, 족욕,
아로마 오일 마사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 유지, 편안한 옷차림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로도 붓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붓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병원 진료 만성적인 붓기나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 붓기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한의원, 에스테틱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붓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건강대박 채널이 항상 응원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붓기 제거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붓기 없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붓기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붓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대박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